1982년 5월 대한민국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일신재강, 공영토건, 큰 대기업 2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혜태제과, 라이프주택, 삼익주택이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2명의 은행장이 구속됩니다. 그 견고한 전두환 정권 11명의 장관이 물갈이가 됩니다. 2만 명 이상의 대략 실직 상태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교란됩니다. 이 모든 최악의 사태를 일어나게 했던 단 한 건의 사기 사건. 82년 당시 정치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사기 사건. 그리고 21세기 현재까지도 아직 이 기록을 깬 사기 사건은 없습니다. 당시에 기업 회장들이 사기를 당한 금액은 무려 6천억 원, 현재 돈으로 따지면 무려 20조.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이분이 사기친 금액이 4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이지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엄청난 사기를 친 사람은 누구인지, 도대체 대기업 회장들을 속여서 20조나 되는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그 속 사정을 오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재학 시절 미모와 재능, 언변이 가장 뛰어난 학생을 뽑는 5월의 여왕에 뽑힌 여자. 수려한 외모와 품격, 화려한 언변. 그녀는 일찍이 유명했습니다. 1961년 그녀는 졸업을 하기 전 결혼을 했으나 이혼. 77년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또 이혼. 그리고 이 두 번의 이혼에서 얻은 5억의 위자료. 여자는 이 위자료를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사채시장이 성행했는데요. 이분은 곧 사채시장에 뛰어들어 이른바 사채시장의 큰손이 됩니다. 81년 여자는 자신보다 무려 21살이 많은 남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바로 이철희, 중앙정보부 차장, 당시 권력의 정점. 그녀는 이 결혼으로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도 사돈을 맺게 됩니다. 당시 그녀 나이 38, 다소 어린 나이에 무소불위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사기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6천억 원, 현재 돈으로 환산 시 20조. 도대체 그녀는 어떤 방법을 썼길래 10여 개의 대기업 회장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도 대기업 회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외 계약을 따와야 되는데 기업에 돈이 부족하니 원. 힘들구만. 80년대 대한민국, 당시 대기업들은 회사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키워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자니 이자는 너무 세고, 이런 사정이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접근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50억만 좀 빌려주십시오. 50억은 무슨, 기업 회장님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100억 빌려줄게요. 이자는 연 11%. 아니 뭐라고요? 100억이나 빌려준다고요? 더군다나 이자를 그렇게 싸게요? 당시 은행 이자 20%, 사채시장 이자 35%. 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신에 100억 빌려줄 테니까 나에게 200억짜리 어음을 주세요. 어음이란 쉽게 말해 외상증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써주는 일종의 차용증, 각서 같은 것. 즉 기업 회장들은 100억을 받고 200억짜리 외상표를 써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회장이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100억을 받고 200억 외상표를 써주면 결국은 손해인데 도대체 왜 빌려준 것일까? 아니, 빌려준 돈이 2배나 되는 어음을 써달라니.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는 아닐까? 그런 대기업 회장들의 망설임을 꿰뚫어 본 부부. 걱정하지 말아요. 이 어음은 절대 안 쓰고 잘 가지고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비밀 사업이에요. 특수 자금이니까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기업 회장들이 이 부부의 이 말을 믿어버린 결정적인 이유. 그들은 중앙정보부장이었고 대통령 영부인의 사돈이었으니까. 그 권력에서 파급되는 신뢰의 힘. 기업 회장들은 받은 돈의 2배에서 9배에 해당하는 어음도 이들 부부에게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누군들 돈이 급한 대기업 회장이라면 과연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어음은 잘 가지고 있겠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기업 회장들이 써준 어음은 사채시장에서 돌고 돕니다.
어음을 현금으로 만들고 현금을 다시 회장에게 빌려주고 또 그 회장에게 어음을 받고 다시 그 어음을 사채시장에 팔고 다시 현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 중심에 바로 사채시장의 큰손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인 월급이 20만 원이었던 시절 이 부부는 기업 회장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였던 15개월 동안 무려 49억 원의 돈을 쓰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대기업 몰래 사채시장에 뿌린 어음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죠. 1982년 5월 4일 부부는 구속되었습니다. 부부의 만행이 결국 세상에 드러납니다. 부부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조흥은행, 상업은행 행장들이 구속되었습니다. 9,400명 소액 주주의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녀가 뿌린 어음을 샀던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급기야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막강한 전두환 정권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2번이나 경질당하고 사무총장이 물러났으며 3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11명의 장관이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천문학적 금액을 모을 수 있었는지 내막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앞다투어 재판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도저히 당시 경제적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남다른 탐욕, 사치와 허영, 그리고 낭비벽이 있는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과시, 위장하면서 사채놀이, 증권 투기에 몰두하다가 전국에는 파탄에 이르고만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이철이 그리고 장영자, 결국 본인들의 신분이 상품이었던 그들.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석방으로 10년 만에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14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 징역 4년. 2000년도 5월에는 220억 원 국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다시 징역 10년을 맞습니다. 큰 기업을 부도나게 하고 은행과 금융권을 흔들었던 초대형 사기범이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면 부도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기는 왜 당하는 걸까? 난 바보처럼 당하지 않아.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20조 원을 사기친 그녀의 육성을 들어보시죠.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달려든 사람한테 속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장담들 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속 사정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